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예정됐던 특검 소환 조사에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요, 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산의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은 것이죠. 그런데 또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것도 불발됐다고 합니다. 특검이 전한 서울구치소 입장에 따르면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전혀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서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서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서 난감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서울구치소 측에서 특검 측에 강제 구인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힌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니까 굳이 물리력까지 행사해서 수용실 바깥으로 끌어내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특검팀에 밝혔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다시 내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다시 지휘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저희 방송 전까지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는 것을 두고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서영주 상급부 대변인님. 네. 지금 이 상황 한마디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중죄인이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전직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예우를 활용해서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 사실상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온갖 수사에 대한 불응, 네. 그다음에 온갖 허위 사실, 허위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약을 구하기 힘들다. 구치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약 구하기가 쉬운 곳입니다. 예. 거기에 있는 의료진이요, 처방 바로 약 동시에 해줍니다. 그리고 뭐 혈압이라든지 아픈 부분에 있어서도 바로바로 약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구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운동할 시간이 없다. 운동할 시간 정기적으로 합니다. 예. 저는 다만 이제 독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운동할 시간을 수용자들과 같이 못하지만, 아니 뭐 그 안에서 운동하려면 운동을 못 합니까? 묶어놨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허위 주장을 통해서 지금 구속 수사기관에 있어서의 20일을 버티고 사실 병보석을 신청해서 밖에 나온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공산으로 지금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특검이 지금 오늘 구치소에서 밝힌 바에 오늘 2시에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3시 30분에 강제 인치를 명령을 했는데, 네. 아마 그 구치소 내에서는 물리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끌어내는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나름대로 하지는 않은 것 같으나, 특검이 내일 2시까지 다시 소환을 했는데 응하지 않았을 때는 네. 저는 수용시설에서 강제력과 물리력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최소한 특검의 수사를 임하도록 해야지, 이제는 서초동에 사는 피의자 A씨, 피의자 윤 씨일 뿐이지 더 이상 법치를 유린하는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서 예우를 해줄 필요가 없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내용은 민주당 쪽 패널 얘기 다 듣고 또 넘기겠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일까지 한 번 더 시한을 준 것이거든요. 내일 오후 2시에도 응하지 않으면 성주 부대변인님은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동의하십니까? 저도 뭐 강제 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제 구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수갑을 채워서 법정까지 이송을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앞서 이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강제적 물리적 동원을 자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내란범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뭐 전직 대통령들도 감옥에 갔습니다만은 그 사람들하고는 또 범죄의 경중의 차이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당연히 강제 구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윤석열은 저는 재판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지난번에 1차 수사 받았을 때 박창환 총경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오전엔 받다가 오후에는 거부했잖아요. 예. 아마 저는 이 내란 과정 또는 체포 과정 또 증거인멸 교사 관련 수사 과정에서의 녹취라든가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판 받아봐야 나는 유죄이니까 이걸 정치적 투쟁으로 전환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재판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고려도 없이 아주 단칼에 법적 적용을 통해서 엄중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대법원 2013년 결정 하나만 보고 국민의힘 패널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그래픽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그 구속영장 발부받은 것을 이유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라고 이미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김동원 대변인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참 마치 물 없이 고구마 서너 개를 먹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그러고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조사와 구속의 그 과정에 자꾸 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거 윤 전 대통령 측과 변호인에게도 결코 유리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자꾸 이렇게 피하는 모습, 물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이게 불법적인 조사 과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증거인멸할 의도가 전혀 없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인 내가 국내에서 어떻게 무슨 도피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속영장 신청과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만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다시 저렇게 구속이 된 입장에서 아무리 절차적인 그 부당성을 따지고 불법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하는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뭔 얘기냐? 이제는 정말 더욱더 당당한 모습으로 보여서 회피하는 모습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자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참 말처럼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나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내가 비상계엄을 한 것이지만 그게 현행법에 어긋났다 하면 나는 법리적으로 그것을 정정당당히 다투겠다. 그렇지만 내 말을 믿고 따라온 많은 군인들 또 관료들 그분들은 내 말을 들은 채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으니 그분들은 이 법적인 처벌에서 좀 빼달라. 모든 것을 불법으로 만약에 판정이 되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조금 더 정정당당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기소 과정을 거쳐서 법원에서의 어떤 이 언행 이거에도 훨씬 더 당당한 모습 이런 것들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뭐 어떤 인권 침해라든가 불법적인 요인을 강조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 해서 좀 이 전략으로 이 정치적인 투쟁 만약에 이런 전략적인 걸로 접근을 한다면은 좀 이 방향을 다시 선회를 하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렇게 우선 말씀드립니다. 김기웅 대변인님, 그 오늘 특검이 불출석한다는 그 사유서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낮 한 12시 40분쯤 거기 있는 수용실 앞에 교도관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뭔가 커뮤니케이션도 지금 조금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 느낌이고요. 왜 이렇게까지 버티기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변호인 측에서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출석할 의지가 없었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어떤 서류나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좀 맞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정치적인 투쟁일 가능성 뭐 배제할 수 없겠죠. 근데 다만 저는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다가요. 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는 이제 형사 재판을 과정을 통해서 다퉈야 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구속됐다가 구속이 취소됐다가 다시 재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점에 있다가 권력에 있어서 정점에 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밑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좋다 나쁘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내가 다음 수를 생각해서 정치적 어떤 투쟁을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그거보다는 지금은 일정 부분 본인의 생각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격하게 쌓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과정에서 수사를 당당하게 임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거는 본인의 유무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당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당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텐데 또는 이 정도의 후폭풍도 생각하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냐 이런 반응들도 온라인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행동을 했으면 책임이라도 잘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도 나오던데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상황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갑작스러운 인권 침해 주장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일에 재구속이 됐고요. 11일에 그때도 오후 2시에 특검팀 소환을 1차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주말입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수용실에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더라. 이거 인권 침해다라는 주장을 페이스북에 했고요. 법무부가 바로 해명 자료 또는 설명 자료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하고 있다. 다만 시간을 좀 달리할 뿐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강제 구인이 불발됐고 2차 소환에 불응한 상황입니다. 소영주 대변인, 갑작스러운 뭐 약자 행세라는 표현도 쓰는 경우도 있던데 갑자기 이렇게 운동도 못한다, 약도 못 받는다. 어떤 전략일까요, 이건? 뭐 전략이죠. 예. 영치금 모금 운동이죠. 아하. 본인들의 지지자들에게 뭔가 내가 지금 온갖 핍박을 당하고 있고 제약을 당한다는 허위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네. 일단은 그 김결희 변호사인가 그분께서 돈이 없다. 영치금 모금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단기간에 400만 원인가? 뭐 그게 뭐 대단히 큰 돈인지 모르겠으나 영치금을 받고 그 외에 뭐 또 여러 가지 후원금들은 별도의 계좌를 통해서 관리한다. 저는 그런 거를 고려한 상황이지 본인도 검찰을 오래 했고 예. 사실상 수용시설이라는 게 교정이잖아요. 왜냐면 죄를 지은 사람들에서 기결이든 미결이든 간에 일반 생활보다는 제약을 줌으로써 아 내가 다시는 여기 안 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끔 하는 느낌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슨 수용시설에 피서 왔습니까? 저 따지고 보면은 호캉스라고 하는데 국캉스입니까? 구치소에 국캉스 온 것도 아니고 예. 뭐 에어컨을 놔달라 덥다. 운동 시간을 좀 하려 해달라. 약에 대해서 주지 않는다. 외부 약품도 다 들어오게 돼 있고요. 거기에서 즉시 약도 처방하고요. 운동 시간을 구분해 놓은 거는 전직 대통령이가 독방을 준 거잖아요. 혜택을 준 겁니다. 예. 다른 그러면은 같이 혼방을 드릴까요? 칼잠자게? 그거 아니면은 정말 국민들한테 송구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문제를 통해서 뭔가 여론전을 하고 본인이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핍박받는 이미지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중범죄자인 서초동에 거주하는 소재의 피해자 윤 씨로서 대우를 하는 것들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다. 결국에는 이런 허위의 주장들은 자업자득, 매를 버는 주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를 버는 주장이다. 김동연 대변인님, 이런 하루 만에 반박이 된 법무부의 해명 자료를 반박이 된 이 인권 침해 주장, 뭐 득실을 따진다면 실이 훨씬 더 많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훨씬 더 많다라고 계량적으로는 뭐 그런 우리의 민심의 눈높이가 지금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 다를 텐데요. 제가 보기에도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에어컨이 안 나온다. 지금 이 폭염 삼복더위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 운동 시간이 없다. 조목조목 다 반나절 만에 이 반박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이 지금 수사 과정에서 인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지요. 인치가 이 인자가 사람 인치가 아니고요. 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당국에서 원하는 장소에 강제로 끌어다가 논다 하는 의미에서 인치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일단 불복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내일은 윤 전 대통령 측과 지금 변호인단이 물론 수기를 하겠습니다는 내일은 아마 응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응하고 이 보다 더 수사를 안 받을 수는 없는 상태, 뭐 자포자기니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민주당 측에서 계속 나옵니다만은 안 받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조금 더 비상계엄을 본인이 구국의 심정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니 바로 그거와 같은 초심 이미 당당하게 응하면 훨씬 더 이 본인과 아니면 윤 대통령과 아직도 남아있는 그 지지자들에게 그게 네. 더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꾸 이렇게 건강상의 의의로 얘기를 하는 거는 국민들에게 또 트집을 잡는구나. 자꾸 피하려고 하는구나.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트집을 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외에는 다른 것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이 특혜라는 말이 더 이상 안 나와야 됩니다. 윤 전 대통령,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있습니다만 교정 당국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독방을 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꾸 이쪽 우리 그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 측에서 자꾸
특혜를 요구하는 듯한 그런 모습과 언행을 보인다면 그것은 정말 사중수로 가는 지름길이다. 저는 그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예. 예, 어떤 뭐 정치적인 투쟁을 목적으로 하면은 내일부터는 전략적으로 다시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예. 그리고 왜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버티느냐를 따지고 볼 때 하나의 또 분석 중에 하나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그 핵심 참모들이 뭔가 진술을 좀 바꾸고 있다. 그래서 나와봤자 아무 소용없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라는 분석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순직해병 특검 수사를 받았죠. 이른바 VIP 경로설, 처음에는 경로 없었다라고 진술을 해오다가 지난 특검 조사 때는 크게 화내는 걸 들었다라고 순직해병 특검 조사에서 밝혔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두 개는 내란 특검입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총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 이런 지시를 했다. 그리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 모두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고 해서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으니까 나와봤자 소용없겠구나. 이런 것 아니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인권 이야기 나오니까요. 윤석열이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에 우리 입틀막 기억하시죠? 대학생도 입을 틀어막고 국회의원의 말조차 틀어막은 사람입니다.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때 보여준 모습 보십시오. 국민들의 인권과 목숨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인권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덧붙여서 굉장히 비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내란 수사라든가 이 과정에서 모든 사실 범죄들을 자기 측근들이라든가 부하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내란을 일으킬 정도의 하나의 자기가 뭐 자신이 있었다면요. 이거 다 내 탓이다. 나만 처벌하고 부하들은 용서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1980년도 5.17 계엄 확대가 되면서 전두환 군부에 의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 잘못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풀어주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부하라든가 추종자들이 내가 왜 잘못했어?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윤석열인 사람이 시킨 거야. 근데 저 사람이 책임 전가를 나한테. 그러니까 전부 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윤석열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요. 윤석열이 다시 재기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효든지 뭐 김성훈이든지 전부 다 이제는 이 사람들도 윤석열에게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덮어씌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분들도 분명히 죄가 있다고 봅니다. 부역한 것도 분명히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네, 김기eng 대변인님. 아무래도 이제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이제 구성하는 방식은 그날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 그리고 또 하나는 객관적일 수 있는 문서나 아니면 비아폰의 어떤 언제 전화 통화는 비아폰이 실질적으로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언제 구체적으로 누가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시그널이나 아니면 텔레 같은 보안이 좀 필요한 SNS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김태호 1차장이나 김상훈 차장이나 강의구 부서실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기존에 했던 진술과 가장 본질적인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정권이 교체하고 나서 주변의 환경이 여의치 않다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저는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본인이 말했던 어떤 기존의 진술을 더 뭔가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조금 희박하고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의 어떤 진술의 변화가 있었고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지가 예전보다는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